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 어깨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오주환 교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시민 건강강좌 개최에 대해서 진짜 감개무량한데요. 사실은 이 건강강좌가 3월 달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밀리고 결국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게 된 게 다행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건강하시고 어깨 건강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건강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이런 시민 건강강좌를 해피숄더라는 주제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당신의 어깨는 편안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런 소주제로 여러분들께 어깨의 가장 흔한 질환, 또 예방 방법,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건강강좌는 저희 학회, 견주관절학회, 어깨하고 팔꿈치만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견주관절학회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민 건강강좌를 원래 3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시행을 합니다. 저희 어깨관절의 날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하고 복지부의 후원도 받고 여러 유명하신 어깨를 치료하셨던 경험이 있었던 어깨 홍보대사를 모시고 이런 건강강좌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취소가 됐고 그래서 저희 병원 단독으로만 9월 달에 저희가 이렇게 건강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어깨 하시면 이런 것만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어깨. 이 어깨들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깨에는 정말 좋은 뜻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말에. 네 어깨에 달렸다. 책임감을 표현할 때도 우리 어깨란 단어를 사용하고요. 고속도로 노견의 견자가 어깨 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고 포용을 하는 아량의 단어를 쓸 때도 어깨란 단어를 사용하고요. 우리 어깨 동무, 옛날 친구들 얘기할 때 이런 우정을 얘기할 때도 또 사랑하는 님의 어깨에 기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랑과 우정을 표현할 때도 어깨란 단어가 사용되고요. 어깨를 나란히 한다, 어깨를 견준다, 평등, 조화, 평형 할 때도 어깨란 단어가 쓰이고 어깨는 배운다, 역경을 넘어서 뭔가 노력을 할 때도 이 어깨란 단어가 쓰이는 것처럼 어깨는 참 좋은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회를 처음 만드신 저희 그런 어르신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사회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관절의 범위가 넓은 관절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깨가 건강해야지 사회적으로도 이런 옆사람, 윗사람, 뒷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의미의 매우 중요한 관절이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어깨가 요새 이렇게 관심을 좀 받고 그럴까요?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 훨씬 높고 우리나라 평균은 한 20% 이상은 연세가 드시면서 이러한 최소한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어깨 통증을 겪는다고 되어 있고요. 가장 허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근골격 통증입니다. 더 최근에 많이 느껴지는 이유는 고령화, 또한 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도 어깨 통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PC나 아니면 핸드폰, 이런 스마트폰 때문에 자세가 안 좋아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15년까지의 자료긴 하지만 거의 200만 이상의 환자들이 최근 어깨 통증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고 있고요. 최근엔 거의 300만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매년 20%의 환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 중에서 매년 이렇게 20%가 늘어나는 질병이 없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 너무 SNS로 정보들이 많은 거예요. 인터넷, 무슨 방송. 근데 이게 다 들어보면 다 내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같고, 이거 딱 내 얘기네, 딱 내 증상이네. 따라서 그 인터넷이나 SNS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하거나 치료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자분들은 시간 낭비, 또 돈 낭비, 문제는 건강도 더 나빠지고 건강이 더 나빠지고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깨는 특히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진단이 정확해야 되고 그래야 정형외과의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깨가 안 좋으신 것 때문에 빗질도 못하고 옷도 못 입어서 이런 기구를 쓰는 것처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 어깨 통증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오늘은 중요한 한 서너 가지를 제가 짚어드릴 거고,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호환마마보다 무섭게 생각하시는 오십견이에요. 오십견, 말도 좀 쉽다면 쉽고, 원래 의학 용어는 유착성 관절낭염이에요. 동결견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오십견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고, 유착성, 들러붙는 관절낭,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의 염증, 그러면서 동결, 굳은 그런 것을 뜻해요. 일본에서 유래됐다고 그러고요. 일본은 40견이라는 말도 있고 50견이라는 말도 있대요. 이게 문제는 오십견이 여러 병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십견으로 표현되는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절막의 염증과 함께 관절막이 붓고 굳어 있는 것이 오십견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정상으로는 이렇게 매끈하고 하얘되는 관절막이 염증 때문에 빨개지고 굳어가지고 쪼그라드는 게 이런 오십견의 상태예요. 대표적인 증상은 아프고 관절이 굳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못 빗고 빗질 못 하시고 화장 못 하고 옷 못 입고 허리 뒤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지갑 못 꺼내고 이런 일들이 대표적으로 수동적인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는 게 대표적인 오십견의 증상입니다. 이 환자분들은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어깨가 자지러지게 아파하시는 통증이고, 주부분들은 선반의 물건을 못 내리는 거죠. 팔을 못 드니까, 아프니까. 또 화장실이 안 되니까 뒤처리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생활의 질에 막대한 그런 저하를 나타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오해, 50견이니까 50대만 생긴다? 난 70견인데 무슨 50견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기관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50대가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20대라고 해서 50견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전 연령대에 가능하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쪽 어깨에 이런 오십견이 오거나 아니면 더 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특히 내가 당뇨를 앓고 있다면 당뇨에 대한 치료 때문에 무슨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지만 어깨가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 운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갑상선과 같은 이런 내분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분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 스트레칭을 꼭 생활화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PC, 스마트폰, 제가 얼마 전에 전철 타고 병원에 출근하는데 정말 모든 99%는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계세요. 자세를 목을 구부리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요새는 무슨 택배나 이런 것도 많죠. 이런 거 한꺼번에 드시다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배드민턴 동호회 너무 많거든요. 동호회 분들, 이런 분들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이런 어깨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쉬운 흔한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을 또 많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오십견인데 시간 지나면 좋아져. 근데 항상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십견은 질병으로 보면 이런 스테이지가 있어요. 아팠다가 굳었다가 풀리는 이런 걸 거치는데,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 시기가 지나도, 저희 얼마 전에 발표한 미국의 논문은 10년이 지났을 때 한 45% 이상이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염증은 가라앉아 통증은 줄어들 수 있으나 굳은 건이 해결이 안 되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남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십견만 있는 게 아니라 회전계 파열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오십견 치료만 한답시고 오십견만 치료했지만 회전계 파열을 치료하지 못해서 나중에 더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환자분들이 오십견을 제대로 진단하려고 병원에 오는 게 거의 9개월이 넘어요. 여성분들은 좀 빠른데 남성분들은 더 늦어요. 9개월 정도가 지나서 고생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고 뭔가에 문제가 있다면 꼭 병원에서 진단을 하시고 정확한 병을 알고 정확히 그 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 시간 지나면 나으니까, 그러니까 치료는 필요 없어, 시간 지나면 나,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안 하세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아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염증 플러스 굳은 거, 그 두 개가 따로따로 치료가 돼야 됩니다. 염증은 약물이나 주사 같은 걸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굳은 관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저 1년에 뭐 수술로 50견을 수술할 일은 거의 없어요. 1년에 한 명 할까 말까 하니까 수술할 병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지금 몇 가지 제가 운동을 보여드릴 텐데 이 운동은 여러분들이 50견을 앓고 있건 50견을 앓고 있지 않건 꼭 평상시에 습관화해야 될 서너 가지 운동이에요. 그 운동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숙지하셔서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분대로 아프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이런 스트레칭을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통 저한테 진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나눠주는 애니메이션으로 된 동영상이에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쉬운 말로 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보시고 이걸 꼭 숙지하시고 수시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전방 굴곡이에요. 팔 위로 올리기. 베개를 베지하는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시행합니다. 아픈 팔의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반대편 손을 이용하여 아픈 팔의 팔꿈치의 윗부분을 잡고 밀어서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때 통증이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씩 반복합니다. 약간 변형된 방법으로 누운 상태에서 건강한 반대편 손을 이용하여 통증이 있는 팔을 위로 올리는 운동입니다.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아프지 않은 팔을 이용하여 천천히 귀까지 올립니다. 이때 통증이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씩 반복합니다. 다음은 내전, 팔을 안으로 모으는 거예요. 팔 안쪽으로 모으기. 베개를 베지하는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시행합니다. 아픈 쪽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에서 팔꿈치는 편 후 정상 팔로 아픈 팔의 팔꿈치를 잡고 정상 측 어깨 방향으로 서서히 당깁니다. 통증이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10회씩 반복합니다. 다음은 바깥으로 돌리는 외회전 운동입니다. 팔 바깥쪽으로 돌리기. 이 방법은 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시행합니다. 베개를 베지 않은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시행합니다.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주변 가족이 아픈 쪽 팔의 팔꿈치를 아래로 서서히 눌러줍니다. 이때 통증이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초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10회씩 반복합니다. 만약 운동을 도울 사람이 없을 때는 서서 시행을 합니다.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아픈 쪽 팔의 팔꿈치 안쪽을 벽에 대어 고정한 후 몸통을 앞쪽으로 서서히 밀어줍니다. 이때 통증이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초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10회씩 반복합니다. 똑같은 운동인데 이거는 수건이나 아니면 스틱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한 정도의 구축이 있는 경우, 특히 야구 선수들, 투수들이 하는 운동이고요. 제일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효과적이기도 해요. 팔 안쪽으로 돌리기. 이 동작만 베개를 베고 시행합니다. 아픈 쪽 어깨를 바닥에 밀착시키고 옆으로 눕습니다. 이때 아픈 어깨, 등, 엉덩이는 벽에 닿아야 하며 누워있는 자세에서 위쪽에 위치한 하체가 반대쪽보다 앞으로 나오게 하여 몸이 약간은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아픈 팔과 몸통이 90도를 유지하도록 벌린 상태에서 정상 쪽 손으로 아픈 쪽의 손목 부위를 잡고 아래로 서서히 눌러줍니다. 이때 아픈 쪽 어깨가 바닥에서 들리면 안 되고 팔꿈치도 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때 통증이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초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10회씩 반복합니다. 이런 운동 하실 때 있어서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아파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것을 한 10번에서 15번 하는 게 한 세트예요. 이거를 하루에 3세트에서 5세트. 식사 후에 한 번씩 하시고 가능하면 일어나서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런 형태로 하셔야 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가서 약간 아플 때까지 가서 5초, 10초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너무 아프다면 당연히 의사랑 상의를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통증은 견디셔야 되고 단계적으로 오늘 요만큼밖에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은 좀 더, 모레는 좀 더 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진도가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할 때 아프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잖아요. 운동하기 전에는. 따라서 운동하기 전에는 좀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 운동한 다음엔 욱신욱신하니까 차게 쿨 다운 시킬 필요가 있고요. 증상이 좋아졌으면 그만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오십견과 더불어 또 다른 요새 젊은이들이 특히 많은 것이 근막통증 증후군이에요. 근막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여러 가지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이 수축하면서 그게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포인트뿐만 아니라 주변 근육, 주변 어깨, 목 이런 데로 다 퍼지면서 아프기 때문에 어떤 심한 경우는 막 자율신경 증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생기는 줄 다 뭐 아시겠죠? 컴퓨터하고 핸드폰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근막통증 증후군이 생기고 2차적으로 어깨 통증이 생기는 거죠. 흔히 보는 여러분들의 자제분, 손자분들의 자세예요.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왜 이래 자꾸. 이 자세 매우 흔하죠. 이것도 침대에 엎드려서. 요즘 왜 이렇게 어깨가 결리지? 침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또. 스마트폰 너무 많이 했나? 침대에서도 기록했다. 하죠. 다 흔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는 자세예요. 죽었네. 근데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뻐근하지?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계단에서도 해요. 넘어지는 분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발명되고 쓰이는 건데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컴퓨터, PC 아니면 노트북,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 당연히 마우스나 손이나 어깨를 사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힘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몰리는 어깨 주변에 통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보면 근막 통증 증후군, 거북목, 스마트폰, VDT, 여러 가지 이런 비슷비슷하지만 좀 진단명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북목이라는 얘기 흔히 들으시는데 목과 어깨가 아파서 갔더니 뭐 거북목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목이 좀 이렇게 거북이처럼 몸통으로부터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를 보고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런 자세들 때문에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목이 앞으로 기우니까 목 뒤쪽의 근육은 긴장되고 앞쪽은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본인이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자기가 평상시 자세를 했을 때 이 귀에서 내린 선이 어깨를 지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본인의 자세가. 근데 거북목처럼 목이 앞으로 구부러져 있으면 목에서 내린 수선이 내 어깨보다 한 2.5cm 앞에 나가 있으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자세예요. 한번 체크해보기 쉬워요. 뭐 CD나 자나 이런 걸로 해보시면 금방 아니까 내 자세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옛날 PC가 처음 나왔을 때 같은 얘기예요. PC를 보면서 어깨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었고, 스마트폰 증후군도 최근에 나온 진단명이죠. 국내에 뭐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도 때도 장소도 안 가리고 다 보시기 때문에 이런 근육이 뭉치거나 특히 삼각근, 승모근, 견갑근 다 이런 데 통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질환이에요. 근데 모양에 따라서 거북목이라 불리기도 하고, 원인에 따라서 스마트폰 증후군이라 불리기도 하고, 문제 부위에 따라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질환이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 가장 적합한 의학적 용어일 수는 있어요. 치료는 약물 치료, 이런 뭐 주사 치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습관이나 자세를 바꾸고 운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뭐 소염제, 근육이완제도 먹을 수 있고, 본인이 좀 그런 우울한 기분이 있으면 수면제나 항우울제도 처방할 수 있겠죠.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사 아무 내용물 없이 우리 침 맞듯이 주사만 통증점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그 주사 내에 스테로이드나 마취제나 뭐 이런 포도당이나 이런 걸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아픈 경우도 종종 있고 며칠 지나면서 좋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해봐야 본인의 자세나 생활 습관이 개선이 안 되면 또 아파지는 거예요. 계속.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장시간 엎드려서 사용하지 않게,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침대에서. 흔들리는 거에서 하면 눈도 나빠지고 뭐 이명도 생기고, 이런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 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게 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예요. 적절한 자세를 원위치시키고 스트레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몇몇 가지 이제 자세 교정에서는 목을 구부리는 게 이제 흔한데, 20도 이상 구부리면 거북목 증후군,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기기 쉽다고 되어 있어요. 20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 턱이 이 목젖에 닿는 정도예요. 내가 구부리는 정도가 내 턱이 이 목젖에 닿는 정도로 내가 구부리고 뭔가를 보고 있고 PC를 하고 스마트폰을 본다면 근막 통증 증후군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 더 멀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책상에다 놓고 보듯이. 장시간 목을 구부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운동치료는 항상 기본이 그렇죠. 스트레칭 후에 근력 운동이에요. 어깨 주변의 스트레칭은 예전에 우리 국민체조 할 때랑 똑같아요. 목을 회전시키고 좌우로 굴곡을 시키고 돌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에다가 이런 운동처럼 어깨를 천천히 앞에서 뒤로 큰 높이로 큰 아크를 그리면서 회전을 시키고,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도 돌리고, 이것이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이런 견갑골이나 어깨 자세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는 푸시업 플러스라고 해서 실제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푸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깨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여성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과 같은 벽을 짚고 하는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팔 길이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두 손을 벽에 대고 섭니다. 천천히 팔꿈치를 굽히면서 상체를 벽 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5초에서 10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팔을 굽힐 때 일반적인 팔굽혀펴기처럼 팔이 옆으로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는 견갑골 근육이 아닌 팔 근육, 가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팔을 굽힐 때에는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몸통 쪽으로 붙어야 하며, 두 견갑골이 서로 모아지도록 조여주면서 5초에서 10초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운동을 의자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의자를 가지고 버텨서 쓰는 거죠. 주의할 때는 의자는 바퀴가 달린 의자면 안 돼요. 다치실 수 있으니까 바퀴 없는 의자를 이용해서 똑같은 요령으로 짚고 쓰는 겁니다. 견갑골을 모으면서 짚고 쓰는 운동을 하시는 게 이런 자세 근육,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드린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스마트폰, PC를 사용하실 때 자세를 바로 하시고 꼭 주변의 스트레칭을 함께 하시면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오십견이나 2차적인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깨 통증의 중요한 원인은 이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 증후군이에요. 충돌 증후군, 무슨 충돌인가? 충돌. 어깨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관절을 가장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깨를 딱 잡아줘요. 어깨를 팔을 들거나 내리거나 어깨를 딱 잡아줌으로써 이걸 안정화시키는 구조물인데 팔을 들게 되면 위에 있는 견봉이라고 하는 천정뼈가 있어요. 이 견봉에 팔을 들면 이렇게 충돌이 생겨요. 평상시는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어깨 회전근개가 강화되면 위에 있는 견봉과 어깨뼈가 공간을 띄우거든요. 어깨뼈가 낮춰져요. 근데 어깨에 뭔가의 병변이 생겨서 이 균형이 깨지면 어깨뼈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들 때 위에 있는 천정뼈에 충돌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밋밋하고 매끈해야 되는 힘줄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충돌이 생겨서 2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 증후군이 회전근개 파열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천정뼈가 어떤 경우에는 편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당연히 갈고리형이 훨씬 더 많겠죠, 빈도가.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충돌 때문에 2차적으로 갈고리형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해부학적으로도 이런 모양에 따라서 충돌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회전근개 병이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전근개의 병은 하나의 스펙트럼이에요. 초기에는 충돌만 생기고 염증만 생기고 그냥 그런 정도의 회전근개 건염만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시면서 파열이 부분 파열이 되고 더 지나면서 완전히 끊어지면서 나중에는 관절염까지 오게 되는 연세가 드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는 병의 자연 경과를 가지는 그런 병이에요. 이걸 꼭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인은 무릎의 관절염처럼 연세가 드시면서 연골이 닳듯이 힘줄이 닳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면서 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천정뼈가 울퉁불퉁하거나 이게 모양 자체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할 때 갑자기 그런 준비 운동도 안 하고 운동을 하시거나 갑자기 손을 짚고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외상 때문에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내적, 외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고 아까 오십견과의 다른 대표적인 증상, 회전근개 파열만 있다면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의 오십견의 증상은 팔을 들 때 수동적인 각도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상적인 회전근개 파열은 각도 제한이 없어요. 다 들 수 있어요. 한데 90도 근처에서 잠깐 아파요. 아팠다가 더 들면 없어져요. 다시 내릴 때 아팠다가 다시 내려오면 안 아파요. 통증 범위가 있다는 게 전형적인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상은 파열이 있다면 근육이 끊어져 있으니까 힘이 약해지겠죠. 무거운 걸 못 드는 거예요. 무거운 걸 들다가 반대쪽보다 힘이 약해지고 아니면 천정에 있는 무슨 그릇을 꺼내시려는데 갑자기 이걸 떨어뜨려서 깨트리고 힘이 없어지는 천정에 있는 걸 꺼내면 아파서도 확 끊어지고 힘이 없어서도 확 놓치게 돼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아까 오십견은 확연히 다르죠. 증상이 대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내 증상에 따라서도 이거는 오십견이 아니라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흔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런 오해는 힘줄이 파열되는데 내가 어떻게 팔을 드는데 힘줄이 파열된 건가요? 다른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외상으로 다쳤으면 못 들 수 있지만 다른 근육이 회복되면서 다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 끊어지면 못 들 수도 있어요. 일부가 끊어졌다고 팔을 꼭 못 드는 거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팔을 들 수 있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팔을 못 들었다고 꼭 나쁜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팔을 든다는 것 자체가 회전근개 파열의 정확한 진단 기준이 되진 않아요. 참고할 수 있지만요. 따라서 팔을 잘 못 드는 일이 생길 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힘줄이 끊었으면 바로 수술해야 되겠네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파열은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럼 언제 해야 되겠느냐? 격리할 때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처음에는 대부분은 안정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약물, 주사치료로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학회에서 한 연구인데 101명의 환자들을 10개 병원에서 쫙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1년에 0.5cm 정도씩은 파열이 커지는 거예요. 내 부분 파열이 지금은 0.5cm밖에 안 됐는데 1년 정도에는 1cm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환자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한 30에서 50%는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요. 6개월이나 1년 후에. 1년에 4mm씩 커지니까 이런 부분 파열이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끊어지는 이런 파열로 갈 수 있다는. 근데 계산해서 뭐 4mm니까 뭐 5년씩 그렇지가 않아요. 의학은 질병은 산수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2, 3년 만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4mm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자연 경과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 증상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질병이 안 좋아지면서 통증도 심해지고 굳은 것도 더 심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도 안 아픈데? 하고 3년 만에 왔는데 1cm 이상 2cm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운동 범위의 제한과 통증이 심해지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뭐 이제 고기 먹으러 갈 때 특히 간혹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오늘 식사하러 가자 해서 꽃등심 이런 게 좋죠. 근육에 고기에 적당한 지방이 섞이는 게 고기에는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회전계 파열의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꽃등심이 되면 회전계 파열이 방치가 되면 시간이 갈수록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일이 생겨요. 지방 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 변성이 생기면 힘줄을 아무리 꼬매놔도 원래대로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지방 변성이 어깨는 무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꽃등심이 싫어요. 어깨는 회전근개 파열이 방치되면 파열이 커질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근육이 꽃등심이 돼서 수술에도 안 좋아지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치료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되게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파열은 커지고 근육은 지방으로 변성된다. 그럴수록 수술하고 나서 봉합도 어려워지고 다시 끊어지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파열을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더 오늘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약물치료, 물리치료 다 좋아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좋아지는 거지 아직까지 현재의 의학기술은 저도 여러 가지 줄기세포 연구나 세포 연구를 하고 있지만 뭐 PRP, 혈장 연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사나 약물로 끊어진 것을 복구시키는 과학적 증거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자연 경과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제일 아까도 말씀드린 스트레칭 운동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강화 운동만 표시해드렸지만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은 오십견 증상도 있고 다음에 어깨 자세도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스트레칭 운동과 회전근개, 자세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면서 특히 이 근육 운동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4가지 운동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고무 밴드를 이용하는 거고요. 고무 밴드를 쉽게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운동을 바깥쪽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이거 운동하실 때는 요 수건이 빠지면 안 되고 몸의 반동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갈 때도 천천히, 올 때도 천천히.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운동이고, 이 운동이 강화된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운동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운동을 먼저 하시면 충돌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운동은 고무줄을 전방 굴곡 운동. 고무줄의 끝을 발로 밟아 고정한 후 고무줄의 다른 끝을 잡고 엄지가 위로 향하게 하여 만세하듯이 팔을 들어 올립니다. 고무줄을 눈높이까지 들어 약 5초에서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저 유지하는 자세가 충돌 자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동시에 다 가르쳐주는 병원이 있는데 회전근개는 내회전, 외회전 운동을 먼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하셔야지 충돌이 안 생겨요. 고무줄 없으면, 고무줄 사실 싼데 없으면 아령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500g짜리 아령 없으니까 우리 페트병에다 물 채우면 500g이잖아요. 500cc 페트병에다 이용하셔서 내회전, 외회전 근력 운동부터 하시고 단계적으로 전방 굴곡이나 외전 운동을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운동 치료할 때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과 견갑골 주변 근력 강화 운동과 회전 강화 운동 중요하실 점은 항상 스트레칭이 선행되어야 된다. 약간 아프도록 관절 각도를 먼저 만들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환자분들은 스트레칭을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하는 스트레칭으로 생각하세요. 준비 운동으로. 그게 아닙니다. 스트레칭 자체가 운동입니다. 중요한 운동이고 관절 범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면 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아프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먼저 한 다음에 관절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 운동은 또 근육 운동이 중요하구나 생각하셔서 이걸 너무 아프게 해요. 근력 운동을 아프게 하면 잘못하면 더 끊어지고 염증이 더 생깁니다. 스트레칭은 아프게, 근력 강화 운동은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팁이고, 이런 걸 헷갈려서 거꾸로 하시면 스트레칭은 스트레칭대로 안 되고 근력 운동은 근력 운동대로 안 돼요. 스트레칭은 아프게 끝까지, 근육 강화 운동은 아프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레이저 치료 환자분들 얘기하시면 내시경이죠. 요새는 대부분의 수술 적재가 필요하더라도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요. 구멍만 내가지고 충분히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위에 천정뼈, 울퉁불퉁한 천정뼈를 깎아내는 견봉 성형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뼈를 매끈하게 해서 공간을 넓혀주고요. 끊어진 힘줄을 원래 위치에다가 이러한 내시경을 이용해서 실로 뼈에다 붙여주는 수술을 해요. 최근에는 1시간 이내로 다 수술할 수 있지만 많은 병원이 내시경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준하는 2박 3일 정도 입원할 수도 있고 저희 병원에서 당일 수술도 가능합니다. 치료 없이 완치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힘줄이 완전히 끊어서 다 말려 들어가면 저절로 붙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최근에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서 힘줄이 없는 상태에서도 관절을 다른 관절로 인공관절로 바꾸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좋겠고, 방치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어깨 통증의 원인은 석회성 건염이에요. 이걸 따로 한 이유가 환자분들이 석회성 건염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뵙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석회성 건염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석회는 칼슘이 침착한 거예요. 힘줄에. 회전근개라는 어깨의 중요한 힘줄에 칼슘이 침착한 건데 왜 침착한지는 잘 몰라요. 이 근육이 지나가는 공간에 pH, 산성도가 좀 변해서 그것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원인은 잘 모르지만 몸의 힘줄에 석회가 생기는 겁니다. 석회가 쌓이는 거죠.
환자분이 엑스레이에서 쉽게 볼 수도 있고 또 무지무지 아픈 게 또 특징이에요. 응급실에 갈 만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걱정하고 석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석회들을 수술할 때 나온 찍은 사진인데 이런 돌 같은 것이 어깨 힘줄에 껴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걸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 저것 때문에 무지무지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대표적인 특징이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에요. 별거 하지 않았는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제 뭐 조금 뭐 집안일을 좀 많이 했나? 근데 너무너무 아픈 거죠. 너무너무 아파서 팔을 못 들고 울 정도로 응급실에 갈 만큼의 통증이에요. 2차적으로 치료를 제대로 안 하다 보면 어깨가 굳어져서 오십견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은 응급실에 갈 만한 통증이라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것도 저희 학회에서 15년도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보통 50대에 제일 흔해요.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 좀 더 여성한테 많고 양측성인 경우가 10명에 2명 정도 양쪽에 생기고요. 다시 생기는 경우도 더 커지는 경우도 10명에 2명 정도는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역학적 특징을 갖고 있고 보통 산통을 평균 10으로 얘기하거든요. 평균 한 7점 정도니까 매우 아픈 거죠. 아플 때는 정말 아픈 게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오십견은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아파요. 조금 움직여서 딱 그 각도에 오면 아프죠. 석회성 회전근개 파열 언제 아프다고 그랬어요? 요 각도가 오면 아프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무지무지 7점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특징의 통증의 양상이고요. 급성인 경우가 한 30%, 이게 잘 치료가 안 되고 관절 범위가 유지가 안 돼서 만성으로 가는 게 한 60% 정도 돼요. 강직이 동반된 게 한 30%가 되고요. 2차적인 오십견이 온 거죠. 강직이 동반되었다는 얘기는 밤에 또 아파요. 사실은 석회성 건염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도 항상 밤에도 아파요. 무릎이나 뭐 허리나 고관절의 통증은 되게 낮에 아프시다가 밤에 누워서 쉬시려 하면 덜 아픈 게 보통 근골격 통증의 그런 양상인데 어깨는 서 있을 때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어깨가 좀 멀어져요. 위에 있는 천정뼈로부터. 그러니까 덜 아파요. 근데 누우면 중력이 소실되고 그쪽으로 눕기도 하면 힘이 더 가고 간격이 좁아져서 더 아픈 거예요. 회전근개 석회성 건염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도 아프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들이 밤에라도 좀 안 아파야 되는데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거죠. 증상 지속기간은 15년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평상시에 이분들 스트레칭 많이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85%가 그런 스트레칭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란 거죠.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보통 500원짜리 동전이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그거 반만한 정도의 크기니까 꽤 평균은 1cm 정도니까 작지 않은 석회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회전근개 가장 흔하고 제일 위에 있는 극상건에 제일 흔하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치약 형태, 이렇게 치약처럼 하얗게 치약처럼 이런 치약 형태도 있고 분필처럼 분필 형태의 타입도 있어요. 뭐 보통 녹는 형태는 이런 치약 형태일 때가 더 많고 녹지 않는 형태는 이런 분필 형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분필 형태로 갔다가 녹으면서 치약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더 아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꼭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술해야 되느냐? 석회가 있으면 저걸 꼭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엑스레이에서 딱 보이니까. 하지만 자꾸 커지거나 자꾸 재발하는 석회성 건염이 아니면 또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석회성 건염을 수술하지는 않아요. 거의.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관절경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치약처럼 눌러 짜버리거나 무슨 혹처럼 지방종처럼 똑 떼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석회 속에 파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감자 캐듯이 캐야 되고 석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회전근개 손상이 가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보건술 수술을 해야 되는 각오를 하고 수술하셔야 돼요. 아, 이거 간단한 거니까 수술할게요. 하지만 석회만 없애는 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 수술까지 하고 오세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일부다 하는 것들을 꼭 아시는 게 중요하고 수술하지 않고 대부분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석회는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남아있어도 꼭 없앨 필요는 없다.
우연히 찍은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석회 자체를. 원인이 될 때만 적절히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체외 충격파도 있고 주사기로 녹이는 약물, 스테로이드 같은 녹이는 주사도 있고 주사로 그걸 부수는 방법도 있고 내시경으로 이렇게 짜내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체외 충격파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체외 충격파 때문에 2차적으로 힘줄 파열이 있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물치료,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면서 관절 각도를 유지시키는 운동을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고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매우 제한된 경우 내에 이런 식으로 여드름 짜듯이 석회를 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짜는 석회는 사실은 녹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여간 크고 자꾸 생기는 이런 석회는 이렇게 눌러서 짜서 없애든가 아니면 판에서 회전근개파열 수술 같이 해야 되고. 근데 수술하고 나서도 일부 석회가 엑스레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석회를 다 없앴다가는 잘못하면 힘줄을 더 손상을 시켜서 더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회를 다 없애는 게 꼭 중요한 치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석회는 일부 남아있어도 증상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데 너무 목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회성 원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급실에 갈 만한 통증이 있다 하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고 대부분은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아질 수 있고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거나 자꾸 커지는 일부에서만 제외하고는 수술적 치료가 거의 필요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어깨에 흔히 생길 수 있는 병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십견은 예전에 과거에 어르신들이 생각했었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 그 속에는 빙산의 일각처럼 여러 다른 병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꼭 정형외과, 제가 정형외과라서 그렇지만 정형외과의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다 좋습니다. 다 그런 치료를 잘하는 병원에 가실 수 있지만 항상 수술을 안 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을 안 하고 내가 지금 좋아진 게 내 병이 난 것이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어진 회전근개 파열은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형외과도 포함해서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 정형외과 하면 가장 겁내는 게 정형외과니까 가면 수술이야. 정형외과 안 가려고 그래요. 통증의학과나 재활의학과나 가정의학과나 요새는 신경외과도 가시더라고요. 어깨 때문에. 한방치료도 가시고. 수술 안 받으려는 건 좋으나 모든 정형외과가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수술을 고려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수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는 잘못된 치료를 오래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오십견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숨겨진 질환들을 꼭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생활 습관을 고치고 교정하면 여러 가지 어깨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어깨뿐만 아니라 푹신한 의자보다는 약간 딱딱하고 엉덩이가 약간 뒤에 깊숙이 늘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발바닥을 꼬거나 다리를 꼬거나 발바닥이 붕 뜨는 의자 자세는 안 좋아요. 딱 바닥을 붙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워서 무슨 야타족처럼 이렇게 누워서 운전하는 것 별로 안 좋죠. 당연히 허리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운전할 때 핸들을 우리가 위를 잡으시면 그게 충돌 각도예요. 통질 각도. 핸들도 아래쪽을 잡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운전을 많이 하시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도 사실은 이런 핸들을 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들에 붙이는 거. 그런 걸 아래쪽에 두시고 어깨를 아래쪽에다 두시는 게 충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학교 얘기를 했는데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것처럼 오랫동안 사무직을 하시거나 반복된 자세로 오랫동안 취하셔야 되는 경우는 꼭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물 한 잔 드시면서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고요.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푹신해도 허리나 어깨는 안 좋고요. 목에도 안 좋고 낮은 베개를 많이 베시죠. 근데 낮은 베개를 많이 베시는 건 좋은데
본인의 수면 습관이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인데 베개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꺾여요, 어깨가. 그럴 때는 베개가 높아야 돼요. 어깨 높이만큼. 그러니까 내 습관이 옆으로 누워 자는 거다. 마누라 얼굴을 안 보고 잔다. 반대로 그때는 그쪽에 조그만 소파 같은 걸 둬야 되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도 낮은 베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작은 소파 같은 쿠션 같은 걸 옆에 두셔서 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왼손잡이는 왼손이고요. 하지만 뭘 들거나 일을 하실 때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아플 때는, 염증이 있을 때는 음주나 흡연은 줄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따뜻하게 하시고 운동 후에는 차게 쿨다운 하시고, 우리나라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유행을 너무 잘 쫓아가요. 아, 이게 좋대더라 그러면 막 이 운동 동네에서 다 하시고, 이게 좋다 그러면 다 본인한테 맞는 운동과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다른데 똑같이 할 수 없거든요.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운동들은 꼭 숙지하셔서 평상시에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시간 내서 5분만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내 건강 어깨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들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캡처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진료 오신 분들은 이미 핸드폰으로 갖고 계실 거고, 또 이런 PC로 들어가서 보신다면 충분히 다운받아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질환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적절한 치료,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고, 또 내가 평상시에 이런 어깨를 위한 운동들을 습관화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깨를 편안하게 평생 잘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